네, 보신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마침내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꿰찼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출정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 김범현 특파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의원 득표를 좀 무난히 얻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이미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별로 무리는 없을 것이다 얘기 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중재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뒤집는다 하면은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난다는 방향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과반을 확보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 장소라는 것이 그냥 당에서 이렇게 행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실질적인 대의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예.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위지만은 거기서 그래도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주마다 호명을 하면은 그 주의 대의원들이 일어서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숫자를 세고 집계를 한 다음에 자 과반이 넘은 이 후보가 우리 당의 공식 동료 후보입니다라고 선출을 하는 그런 장소이죠. 네, 그렇군요. 앞서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충돌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예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없었나 봅니다. 첫날 좀 있었습니다. 주로 네.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한 90%가 넘는 주들이 그 주에서 있었던 경선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꼭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인딩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민주적이지 못하다. 모든 대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의지대로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반 트럼프 표가 꽤 되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룰을 이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위원회 측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당장 바꾸기는 아주 무리수고요. 아마도 다음에는 조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투표를 했으면 의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룰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요, 전 궁금한 게 이제 통상 이 전당대 마지막 네. 날에 이제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또 원래도 보면은 대선 후보가 마지막 날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틀째 어제 시작했고 오늘 이틀째 이제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좀 일찍 나왔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트럼프가 워낙에 좀 파격적인 인물이니까 이제 공식적인 전당대회 어떤 룰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뒤집는 그런 네. 것을 해서 좀 인기라든지 흥행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워낙에 첫날부터 사실은 룰을 바꾸자는 일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첫날 사실 트럼프가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냥 보통 이제 후보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조명을 비춰서 아주 미스터리어스하게 딱 나오는 그런 네네네. 뭔가 좀 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공화당의 이제 후보를 선출하고 추대를 하는 정당대회라기보다 트럼프의 쇼다 이런 식으로 좀 비춰주는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화당 대회 첫날에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의 부인이 연설을 네. 했는데 이게 표절 시비에 좀 휩싸였더라고요.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보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사람은 미국의 다음 퍼스트 레이디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입니다. 멜라니아는 10분 정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남편의 인간적인 면모 등을 차분하게 전달했지만 연설 직후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멜라니아의 연설 내용이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한 연설과 2달락 이상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훈을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From a young age, my parents impressed on me the values that you work hard for what you want in life, that your word is your bond, and you do what you say and keep your promise. 8년 전 미셸 여사가 한 말과 흡사합니다. And Barack and I were raised with so many of the same values. Like, you work hard for what you want in life. That your word is your bond, that you do what you say you're going to do. 이런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대목,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두 사람의 연설 내용은 유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캠프는 표절 의혹을 일축했고 캠프 고위 인사들도 일상적인 가치에 대해 말한 것으로 베낀 부분은 없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표절 사실이 밝혀지면 연설문 작성자를 해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태생 전직 모델로 트럼프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장재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네.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똑같죠, 사실은. 네네. 표절을 예. 한 것 같긴 하고 이게 사실은 멜라니아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이제 작성을 하는 작성자가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네. 근데 공화당 측에서는 특히 이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비슷한 말 나올 수도 있지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꾸만 하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보면은 근데 하필 또 표절을 해도 왜 그 베낄 분을 베끼지. 네. 저렇게 상대당의 대통령 영부인의 그 멘트를 베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그 미국의 분위기는 어때요? 저런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게 만약 학술 논문이라도 했으면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네네. 사실은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도 네. 2008년 당시에 이제 본인 논문을 조금 표절을 했다라는 그게 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네. 연설문을 이제 사실을 베꼈다는 것은 이제 뭐 작성자가 말씀드렸다시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해프닝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요. 이제 지지자들의 그 지지 연사라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지지해달라 네. 이렇게 연사들이 많은데 그 오바마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거물급 인사들이 이제 대거 나오는 클린턴하고 좀 다르게 네. 힐러리 클린턴하고 다르게 트럼프는 이제 가족이나 이렇게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도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 이거는? 거물급 인사들이 이제 연설을 하기를 좀 고사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가족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누구나 뭐 2008년에 방금 보셨다시피 미셸 네네. 오바마 여사가 나와서 연설을 했고 또 클린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빌 클린턴이 둘째 날에 연설을 하고 마지막 날엔 딸인 첼시 클린턴이 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가족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인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뭐 사적이고 또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에 연설을 고사했던 사람들이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인물들 몇몇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뭐 연예계라든지 예. 뭐 이런 인물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어서 저런 게 아니냐라고 예, 예.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저희가 지금 앞서 CG로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 거물들이 못 온다고 하는 핑계거리가 좀 그렇죠.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뭐 부실가는 다 이제 참석을 안 한다고 했고요. 네. 뭐 맥케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맥케인 이제 2008년 후보였죠. 그랜드 캐년을 자기 트레킹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또 플로리다주의 디에즈 발라드 하원 의원이 있으면 자기 머리 깎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몬타나주의 스티브 데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 부인하고 낚시하러 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좀 전국적인 정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서로들 거기서 연설을 하려고 사실 그렇겠죠. 경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라이징 스타, 뭐 떠오르는 별들이 나오는 장소인데 저런 식으로 가지도 않고 연설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자기가 트럼프랑 묶이기가 좀 싫다는 아. 변명들도 굉장히 구차하잖아요, 사실은. 일부러 더 구차한 변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기도 해요. 사실은 뭐 약간 비아냥 그러면서 비하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 언론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계 그 지지 연사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의사분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건 그 지지 연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직접 결정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트럼프 캠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 지지 연사들을 보고서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것인가. 예. 그런 걸 보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연사 중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60명 정도는 전부 다 이제 백인.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흑인들이 뭐 한 몇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아시아계가 한 명인데 바로 이분이 그 아시아계에서 뽑힌 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글쎄 인종적인 구색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한국인 중에 또 공화당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면에서 또 동맹국이고 하니까 좀 네네. 구색 맞추기에도 괜찮으니까 뭐 들어간 것도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연설 내용이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던데 트럼프의 어떤 그동안의 주장하고는 좀 배치되는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네네. 뭐 반대하는 반이민. 예. 네. 근데 사실 트럼프 잘 뜯어보면요. 트럼프가 이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불법 이민자 혹은 불법 예, 체류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종적인 것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민 전체를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예, 공화당이 예. 그동안 굉장히 인종 차별주의적이다.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제 오명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벗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반대하는 거는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다라고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예, 위험수를. 아슬아슬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아마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겠군요. 네. 자, 전당대회 이튿날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공식 후보로 지명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이제 트럼프가 직접 전당대회 모습을 드러내서 이것도 참 이례적이었는데 여기에 나올 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퀸의 We Are the Champions가 울려 퍼져서 네. 화제가 됐는데 또 반대로 이 퀸에서는 또 왜 우리 노래를 썼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예. 뭐 이렇게 노래를 쓴다든지 뭐 이랬을 때 네. 나는 이 후보 지지하지 않는데 내 노래를 왜 쓰냐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퀸이나 뭐 이런 연예계라든지 음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예. 그쪽에서 우리 노래 쓰지 마라. 기분 나쁘다. 예. 네가 이렇게 뜨는데 우리 노래가 사용되는 건 싫다라는 네. 의도로 이제 확실하게 한 거죠. 예, 예. 또 하나 이제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새 강령에서 북한을 노예 국가 이렇게 네.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위 분담금,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한 내용은 뺐다고 하던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글쎄 뭐 굳이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한 예.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정강집 같은 거를 이제 발간을 할 때 예. 트럼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화당은 굉장히 많은 조율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쎄 좀 방위라든지 뭐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공화당 주류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예, 모습이 예. 보여요. 다만 이제 경제 부분에서는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입장인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트럼프가 여태까지 해왔던 보호무역주의 쪽에 이제 그런 논조를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를 하고 네. 요것만 아마도 지킨 것이 아닐까.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보니까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이제 얘기를 해야지 좀 먹히는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클린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반대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추이를 사실 좀 보면요. 네. 5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실질적인 공화당 후보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상승세를 탔고요. 예. 그다음에 6월에 이제 클린턴이 실질적인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상승세를 탔고 7월이 되면서 이제 이메일 그 사건이 약간 덮어지는 듯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불씨를 남긴 채 끝나면서 네. 약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가 있어서 이제 트럼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그땐 또 클린턴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다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과연 우리나라와의 외교 안보 네.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되면은 되게 뭐 안 좋은 조건처럼 될 네. 것처럼 막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클린턴이 됐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만은 의회도 있고요. 그 의회 이제 결정을 또 거쳐야 되고 그렇기 예.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 동북아, 특히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 나라 싫어요 하라고 해서 뭐 동맹을 해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조로 가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예. 또 방위비 같은 경우도 클린턴이라고 해서 깎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는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클린턴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보호무역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TPP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클린턴이 약간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유무역 쪽에 좀 가까운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사실은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옛날부터 주장을 했던 예, 사람이기 예,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그 클린턴이나 힐러리나 트럼프나 그동안 얘기해왔던 부분은 어찌 보면 대선 흥행을 위한
대선 그 흥행을 위한 이야기일 거고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다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그렇죠. 뭐 공약을 다 지키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